막아놨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그 위를 넘어갔습니다. 호세 킨타나는 7회 이정우의 3루타를 떠올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타구가 배트를 떠날 때만 해도 그냥 평범한 라인 드라이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견수가 등을 돌려 전력 질주하는 걸 보고 나서야 내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베테랑 투수인 킨타나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타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오라클 파크 전체를 뒤흔든 한순간이었습니다. 9연속 원정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홈팬들의 기대와 부담 속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7회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몇 초 뒤 수천 명 관중의 기다림은 환호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3루타는 윌리 아다메스를 홈으로 불러들였을 뿐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를 다시 팀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이정우는 시속 93.1마일 싱커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스윙했습니다. 이는 제러드 코니그의 세 번째 투구였으며 당시 지역 중계진은 필드를 면도날처럼 갈랐다고 외쳤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타구는 외야를 가로지르며 날아갔고 잡기엔 너무 낮고 무시하자니 너무 강한 공이었습니다. 가운데 필드의 가장 큰 빈 공간으로 꽂혔습니다. 그 전까지 이정우는 3번 타석에 들어섰지만 안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한 번도 삼진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 인플레이 타구였고 타격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1회에는 퀸 프리스터와 마주했고 카터와 슬라이더를 즐겨 쓰는 투수였기에 이정우를 계속 몸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네 번째 투구인 시속 86.1마일 슬라이더에 이정우는 몸을 틀어 2루 쪽 땅볼을 만들었고 무난하게 아웃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을 읽은 스윙이었습니다. 휘두르기만 한 게 아니라 속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3회에는 다시 땅볼 아웃. 그러나 주목할 건 상대 투수가 커브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정우를 그만큼 경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중심 타선 3번이나 4번 타자에게나 사용하는 전략이었는데 당시 2번 타자였던 이정우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5회에는 상황이 더 복잡했습니다. 상대는 시속 96마일에 가까운 강속구를 던지는 닉미어스. 이정우는 7개의 투구 끝에 2루 쪽 강한 타구를 날렸고 아다메스는 아웃됐지만 이정우는 1루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득점타는 아니었지만 상대 수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흐름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MBC 스포츠 해설자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스윙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항상 계산된 스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볼 이후 제러드 코니그는 똑같은 싱커를 다시 던졌습니다. 똑같은 속도, 똑같은 위치. 이정우는 읽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배트를 돌렸습니다. 타구는 폭발적인 소리를 내며 중견수 방향으로 날아갔고 브루어스에서 가장 빠른 중견수 중 하나인 게런 미첼이 등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은 담장 앞 잔디에 떨어졌고 이정우는 망설임 없는 전력 질주로 3루까지 질주했습니다. 아다메스가 홈을 밟았습니다. 이정우는 3루에 안착했습니다. 점수차는 벌어졌고 오라클 파크의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연이어 하이파이브를 건넸고 해설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3루타가 아닙니다.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하이라이트, 폭발, 경기 흐름을 뒤집는 타구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한미국 해설자의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그는 많은 기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실투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힙니다. 그게 바로 이정우입니다. 조용하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액션이 모두를 흔듭니다. 이정우가 날린 7회 3루타가 배트를 떠나는 순간 관중석 곳곳에서 넘어간다는 반응이 일었습니다. 타구와 배트가 맞는 순간 울려 퍼진 소리에 중앙석 팬들은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불과 3초도 되지 않은 짧은 찰나 홈런을 기대하는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시즌 첫 홈런이 홈구장에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담장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 타구는 브루어스 전체 수비진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 후 분석에 따르면 이정우의 타구는 시속 104.8마일의 속도로 배트를 떠났습니다. 이는 이날 경기 최고의 타구 속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발사 각도는 22도. 정확히 스위트 스팟이라 불리는 이상적인 궤적이었습니다. 높지 않지만 길게 그리고 날카롭게 외야 중간 빈 공간에 떨어지기 가장 까다로운 타구였습니다. 초반 2초간 타구는 거의 지면을 따라 날아갔고 이후 배트의 스핀으로 방향이 미세하게 꺾이면서 중견수 미첼이 예상했던 위치보다 조금 앞쪽에 떨어졌습니다. 계산을 뛰어넘은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이정우다운 장면이 또 하나 추가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도 수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이정우의 7회 3루타는 정교한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스윙 타이밍 선정, 어깨와 골반의 각도 조절, 그리고 하체에서 배트 끝까지 힘을 밀어올리는 완벽한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배트는 평소보다 살짝 늦게 나왔고 덕분에 스윙 속도가 약간 줄어들면서 타구가 너무 높이 뜨지 않고 적절한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작은 조정 하나가 타구를 담장 안에 머물게 하면서도 깊숙한 중견수 방향으로 날아가 수비가 닿지 않는 지점에 정확히 꽂히게 만든 것입니다. 공이 잔디에 튀자마자 윌리 아다메스는 베이스 코치의 사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홈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동시에 이정우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1루에서 2루까지 불과 3초 안에 통과했고 외야를 볼 필요도 없이 3루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슬라이딩 자체는 극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단단한 하체와 흔들림 없는 발구름이 만들어낸 완성도 높은 주루였습니다. 지역 중계진은 이건 단순한 3루타가 아니다. 교과서적인 플레이다. 타격은 물론이고 주루 감각과 반사 속도까지 완벽하게 맞물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도 이 타구는 특별했습니다. 당시 브루어스의 투수 제러드 코니그는 비교적 낮은 회전수의 싱커로 스트라이크 존을 안정적으로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구에서 그는 싱커의 속도를 93.1마일까지 끌어올리며 바깥쪽으로 큰 궤적을 그리게 했습니다. 목표는 이정우가 헛스윙하거나 땅볼 유도에 걸려들도록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무릎을 살짝 낮추며 중심을 끌어내렸고 몸을 틀어 스윙 궤도를 반대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 궤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타구가 날아가 수비진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 타구가 발사 각도에서 5도만 더 높았더라면 이는 홈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동료 주자가 베이스를 잘 밟고 있었다면 2타점까지 가능했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3루타였다고 해도 그 심리적 파장은 단순한 한 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정우의 타구가 그라운드를 가르자마자 오라클 파크의 관중석은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벤치에 있던 동료들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크레이그 알버나즈 코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정우는 단 한 타석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꿉니다. 그런 선수는 흔치 않아요. 홈런을 많이 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정우는 다릅니다. 경기의 전환점을 정확히 아는 선수입니다. 그 장면 직후 중계 카메라는 브루어스 포수의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잠시 땅만 바라보며 정신을 가다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타구는 2타점짜리 홈런은 아니었지만 상대 배터리에게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이후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을 향한 투구는 확연히 조심스러워졌고 확신이 줄어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는 심리적 흐름을 얼마나 단단하게 흔들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정우는 3타석 연속 안타를 쳐야 중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겐 단 하나의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기술로, 타이밍으로 팬들의 심장을 울리는 단 한 번의 타구. 그것이 바로 스타의 자격입니다. 그날 기록지에 남은 건 3루타 한 개일지 몰라도 모두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정우, 이름 석자로 충분했던 밤이었습니다.